반갑습니다. 발표도 건대로 진입하는 대구의 도시 공간과 건대 제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했는데 의미를 좀 더 좁혀서 이제 교육, 학교, 출판, 매체 이런 것이 대구 건대에 어떻게 작동되고 형성되었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가 보통 이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과학적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로 열리게 민주주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어떤 사상 속에서 다양한 어떤 건대를 만들어내는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군사, 철도, 병원, 우체국 뭐 이런 여러 제도들이 이제 건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의 건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본주의적 어떤 생산 양식이 들어왔을 것이고 약간 어떤 그 제국주의 침략 같은 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대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고 봉건주의를 반대되니까 반봉건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다. 서양의 건대에 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도 이제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에 대구 업성이 철거되고 상당히 시내 중심가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일본 상권이 중심가로 진입하게 되고 약간 어떤 그런 식민지적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그런 도시화의 과정 속에 이제 대구가 1907년 넘어서면서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가 되면서 반대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민족운동의 어떤 대국 개몽운동의 힘에 대구가 서게 된다. 1908년, 7년, 8년, 9년 넘어서면서 이제 그 대구역 북성로를 쭉 넘었으면서 달성토성까지 이토 히로부미가 기획한 어떤 남순행, 순종 황제의 남순행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성로, 서성로의 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도시의 어떤 양상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도 쓰고 철도, 우체국, 백화점 등등 이런 다양한 어떤 식민지 건대 도시의 표상들이 대구 북성로 중심으로 해서 길치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개상성당이나 제일교회나 교나 YMC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구의 어떤 근대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요. 근대가 이런 어떤 여러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문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매체, 출판사, 출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화 부분에서는 많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학교하고 이제 오늘은 학교와 출판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건대라는 게 이 자본이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사회니까 건대 유형되어 오면서 을이나 명분이나 어떤 소위 유교적인 어떤 그런 윤리, 명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약화되고 이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우리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이 주인공의 선택 행위들이 예를 들면 춘향전 같은 경우만 해도 춘향전이 약간 민중의식이 상당히 많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주인공의 선택 행위들은 을이나 사랑보다 봉건적 어떤 질서보다도 돈을 선택해가는 이런 어떤 선택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 장한몽이 이제 주로 건대 우리 일본에서 들어온 소설의 그 번안 소설의 대표적 작품인데 이 주인공들은 벌써 이제 춘향전과 달리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해가는 자본의 어떤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체보다는 선영을 선택해가는 돈의 어떤 중요성. 건대는 돈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논리들을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론장의 어떤 형성이 중요한데 이 공론장의 형성에 있어서 대구와는 좀 약간 이 상위에서의 개념인데 서울에서 1800년대 후반에 만민공동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이런 어떤 여론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립신문, 언어, 국어의식 이런 것이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순한글 신문인 영자 또는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나와서 다수 대중들에게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개인의 어떤 주체로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맞서는 그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재들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국민수학독본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국어 교과서고 오른쪽에 심상소학을 보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사파까지 보여주면서 학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이 출판 1900년대쯤 되면서 상당히 많은 출판들이 이루어지는데 최남선이 그러니까 백과전서파적인 중인 지식인인 최남선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신문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많은 책자를 만들어냈죠.
도전도 만들어내고 또 시식 여러 가지 신문학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년, 뭐 청춘, 다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근대 출판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서양의 어떤 근대 지식들이 이제 이입되게 되는데 국화문 혼용체가 이제 쓰여진 6.1준의 서유견문 있죠. 있는데 이것은 이제 6.1준의 서유견문 이전에 국화문 혼용체가 한 20년 전에 벌써 농정탄력군 체계에 국화문 혼용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한 평가는 지금은 이제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서유견문에 실려있던 서양 근대 지식, 근대 문물, 여러 가지 과학사상, 서양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이 한국 근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동양 삼국에 우리 한국의 서유견문, 그다음에 보면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전, 양치차오의 은빙실 문제 이런 게 이제 서양의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책들인데 물론 이제 6.1조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문화에서 수학하고 한국의 이제 서양의 지식들을 소개했다. 이 정도를 일단 볼 수 있고요. 대구로 내려오면 대구에 이거 1900년 초부터 대구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1910년에 일본 측에서 조사한 경상북도 조사 재료는 책에 의하면 1910년 당시에 인가된 학교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상당히 우리 아는 학교도 있고 잠깐 모르는 학교도 있는데 마을 단위에 상당히 유력한 어떤 집안에서는 뭐 진흥동의 인수, 문고 이런 학원 쪽에 그런 마을에서 학교를 세웠고 각종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어떤 학교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학교라는 게 서당이나 뭐 아니면 명륜당이나 뭐 성균관이나 이런 도제식 어떤 교육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학교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박영호가 일본에 가서 1884년 한 5, 6년 후에 다시 고종 황제에게 건의서를 올렸는데 일본의 서양의 문물들을 보면서 근대 조선의 어떤 근대적 계획을 지금 말하는 내세웠는데 여기에 학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워야 되고 남녀 6살 이상의 백성은 모두 학교에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해야 한다. 그 건의서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한 1년쯤 후에는 이제 고종이 조치해서 교육국의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많이 설립해라.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중원과 국가 보전에 직결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뭐 배제학당이나 예화학당이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1906년에 또 고종 황제의 또 칙령이 있었고 분위기 속에서 전국에 수많은 학교들이 하여튼 만들어졌다. 대구에도 대구 공립소학교 이 명칭이 하도 많이 변경되어서 뭐 대구 공립소학교에서 지방교도 여러 가지 개편에 의해서 공립 대구 보통학교, 대구 공립 보통학교 이건 소학교인데 대구 공립 보통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문제적인 학교가 사립 달성학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달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사립 대구 혁성학교로 넘어갔고 학생들이 사립 혁성학교가 문 닫으면서 다니던 학생들이 2학년에 대구 고등보통학교 경북고 재진이죠. 편입했는데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이제 경북고의 역사를 한 3, 40년 더 당겼다. 문제는 이제 사립협성학교 우리 자료를 몇 개 봤는데 사립협성학교가 상당히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민족의식도 좀 가르치 애국계몽단체, 애국계몽운동에 가담했던 유림들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사로 하여튼 가담했던 어떤 학교에서 대구 협성학교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그 명단을 보니까 안자산 안학이라든지 홍주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직 학교 뛰고 있지 않았지만 우연수루라는 좀 특수한 어떤 기관이 있는데 우연수루는 대구 지역의 지주 자산가였던 그 소남 이루 시인 이상화의 백부인데 소남 이루가 서성로 지역에 세운 학교 고스간 서고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남 이루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이제 양분화되어 있는데 1910년대에 애국계몽주의자이자 지주이자 부르주아 자산가였다. 지주이자 부르주아 자산가였기 때문에 일제의 여러 가지 압력도 있었고 우연스루는 말 그대로 뭐 다 아시겠지만 상인 형고를 삼아 유경의 계로 삼는다. 이런 명칭을 가져와서 우연스루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 상인 형고는 그 정나라 상인인데 장사를 나가다가 진나라 병사들이 침입해온 것을 보고 국경에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소를 잡아가 진나라 병사를 대접하면서 우리 왕이 당신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접대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진나라 병사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다 돌아갔어요. 알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고의 어떤 그런 상인 형고의 죄를 삼아 나도 교육의 어떤 개로 삼는다. 그런데 교육과 담론의 어떤 공간으로서 우연스루가 문제되고요. 그 우연스루가 만든 그 장소를 보면 동서서적 수천 종이 여기에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발표지에 보면 해외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서 발간되던 해조 신문이나 곳곳에 대한자강회 얼보 이런 데에 글쎄 우연수루에 대한 기사들이 있는데 자비로서 자를 건축하고 국내의 각종 서적과 중국의 신학문 책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공포들을 계몽하고 도서관의 어떤 역할을 우연술에서 하고 있었다. 또 많은 지사들이 드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연술은 동서양 신구 문명학습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그 서성로에 있는 소남 이루 보택이 여기 있고 이 오른쪽에 이제 대권내 국성로 지점인데 여기 이제 우연수로 트였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고정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서류에 이제 소장되어 있던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이었느냐. 상해에서 주로 근대 지식을 전달하는 많은 책들이 서양의 책들이 나왔는데 광지서구 그런 책 목록을 보면 전부 이게 이제 서양 정치사, 서양의 과학 문명, 뭐 정치, 역사, 경제, 윤리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이 우연서류에 거의 다 소장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사를 쭉 하면서 우연술의 도장을 찾아내고 그 도장에 찍혀 있는 유사한 책들을 이렇게 보스집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세계 건설사 여러 가지 우연술 도장 이런 것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출판사의 어떤 등장인데 이 출판사의 등장은 출판이 조선 후기에 상당히 이제 많이 반각본 출판사가 그 근대라 했을 때는 좀 반각본 출판사,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 이제 근대적 어떤 출판사에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에 이런 어떤 반각본 출판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제전당 서포입니다. 이 제전당 서포는 대구에 이제 반각본 출판사인데 대구는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반각본 출판이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이나 뭐 안성이나 저쪽에 전주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각본이 성행했는데 대구에서는 이 영당 감정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영영당판이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었어요.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반각본의 필요성이 좀 없었다. 볼 수 있고 문중이나 유림들이 워낙 덮고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좀 늦었는데 대전당 서포가 1910년 이전부터 출판 활동을 했는데 김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진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찍은 책에 반각본 출판사 활동을 했고 주로 전통 구식 출판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천자문이나 경서, 사서 이런 구식 출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신에 출판사로서 대전당 서포는 구식 출판을 하고 있었고 판매 대행처로서는 구식 출판 플러스 또 새로운 어떤 신식 여러 가지 책들을 저희가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출판사이자 서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혈의 누구 은색익선 이런 많은 외국 개몽 서적들도 여기서 판매되고 있었으니 판매 대행사로서 대전당 서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책들을 보면 뭐 이게 이제 구식 출판이잖아요. 저는 녹편 뭐 등등 193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구식 출판의 어떤 출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광문사 그게 있는데 광문사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어떤 출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문사의 그 사장은 김광재고 충남 출신인데 이제 대구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창원으로 마산 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대동보사 대동보라는 잡지를 발간했고 대동강문의 그런 애국 계몽단체를 만들어내고요. 대보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주로 광문사의 책들은 전부 신식 연할자 중심의 어떤 책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신식 연할자 중심의 책들인데 주로 애국 계몽 서적들을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채보상운동, 서상동과 더불어 대동강문의 소속의 지식, 그런데 지식을 가진 인자들과 함께 김광재가 애국 계몽 서적을 했던 상당히 많이 발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혼, 월남만국사 뭐 이런 책들은 결국 다른 나라의 어떤 위기, 월남이 망한 이야기, 또 중국의 어떤 정신, 혼을 우리가 어떻게 봤느냐. 다른 타산 지식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타의 국가 위기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가자는 애국 계몽 서적도 그렇게 많이 발간했고요. 또 하나는 이 신식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과형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평등 산학, 상업화, 경제 교과서 이런 어떤 교과형 도서를 발간했는데 이 책들은 전부 한지는 아니고 양장본, 서양식의 어떤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이제 광문사 터도 이렇게 수청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광문사 터. 그다음에 대구 광문사에 대해서 수청을 이렇게 뒤에 가는 여러 가지 기념 표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더 고정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광문사에서 나온 책들은 유일하게 유몽희편만 옛날 한지 형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신식 오른쪽 만국공법 열악처럼 전부 신식 책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혼, 월남만국사, 월남이 망한 일. 전부 우리 애국 계몽 소설, 역사전기 소설 비슷한 서양의 어떤 위기에 처한 어떤 그런 국가에 대한 드러내는 그런 책들을 많이 광문사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국
광문사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를 선도해가면서 민족 애국계 논자로서 출판을 통해서 그 근대의 반제적 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했던 의식을 가지고 출판도 실제 이런 근대 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는 뭐 다시 정리하면 제도에 형성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학교, 출판사, 매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 공론장의 어떤 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근대 작가 탄생 또는 새로운 어떤 시대, 근대인의 어떤 탄생의 기반이 되고 이것이 또 대구 지역의 특수성과 맞물려서 1920, 30년대 문학 장으로 이렇게 확장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